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분위기 좀 바꿔보죠. 예. 이 교시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네. 좋은 뉴스는 뭡니까? 좋은 뉴스는 어혜진 소장님이 나오십니다. 나쁜 뉴스는요?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큰일 났네. 빨리 하시죠. 욕먹겠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주제가 이렇게 뜨거울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덕분입니다. 잘 지켜봤습니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 12시까지만 해도 이 기사로 방송을 준비 중이었어요. 이유가 노드 스트림이 재가동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유럽 연합 큰일 났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노드 스트림 아시죠? 가스관. 네.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렇게 오는 그 노드 스트림 1이 열흘간 유지 보수 기간 후에는 러시아가 가스를 끊을 것 같다. 이런 시나리오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에 내용을 모르실 수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노드 스트림 라인인데 이 회색이 1이고 주황색이 2예요. 근데 이 1이 지금 이제 유지 보수. 네. 1과 2가 거의 같이 가네요. 네, 근데 이제 출발지가 다르죠. 약간만 다르고. 네네. 근데 여기 이제 러시아에서 독일로부터 오는 그 가스관, 노드스트림 가스관이 연례 유지 보수 기간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터빈. 그 터빈이 독일 지멘스 거래요. 근데 문제는 이 터빈 수리 공장이 캐나다에 있어요. 그건 또 왜 캐나다에 있을까요? 캐나다에 있어서 이제 캐나다에서 수리를 하고 다시 러시아로 와야 되는데 캐나다가 러시아의 그 에너지 관련 제재의 일환으로 우리 국가에서 러시아로 물건이 반출되는 거, 에너지 관련된 거로 그거 금지야 하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독일 거기도 한데 그렇긴 한데 우리 땅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막 캐나다 잘한다 화이팅 역시 내 친구 막 그러고 있는데 독일 입장이 좀 난처 있겠네요. 유럽 전체부터 유럽 가스 전체가 갖고 와야 되는데 야 캐나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근데 독일이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 찬물로 샤워하게 생겼어. 가스 안 오면 공장 문도 다 닫아야 돼. 독일 멈추면 유럽도 망하는데 너네 캐나다 그러면 국가에 영향 없을 것 같아? 독일이랑 한번 붙어볼 거야? 이 자식이 팀킬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독일이? 네. 캐나다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터빈 수리 맡겼던 캐나다가 고치긴 하되 반출은 안 돼?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시간 제약을 두고 좀 부분적으로 반출을 허용할게 해서 지난 주말에 이제 반출 허용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욱하셨겠네요. 친구 정말 실망일세. 이거 러시아가 결국에는 가스 판돈으로 다시 전쟁해서 우리 국민들 죽일 수도 있는데 너네 정말 이렇게 야 독일에 있는 우크라이나 외교관 다 복귀해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또 터빈의 행방이 어디에 있냐? 이거 오기는 오는 거냐? 그렇죠. 뭐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캐나다 놈들 때문에 지연되는 거다. 이거 우리도 불만이다. 그러고 유럽 연합은 이거 가스 끊길 수도 있겠다. 이거 공사를 핑계로 하면서 어떤 이 가스 원자재를 무기화해서 결국에는 끊을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생길 거다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달부터 러시아가 그 터빈 수리 핑계로 연간 55억 입방미터의 용량이 오가는 그 가스관 노드스트림 1 가스 수송량을 60% 정도 줄였어요. 60%까지가 터빈 고장 60%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후에서 그럼 러시아에서 이 라인의 그 거기서 오는 거 부족분 메우려면 좀 대체 수단을 좀 경로를 이용하자 할 때 그걸 거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실상 무기화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좀 비난을 하고 이제 좀 걱정을 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어제 새벽에 이 기사 이 화면을 보시면 이 기사가 나오면서 Russia seen restarting gas exports.
원고를 노드스트림 1 통과네요. 네, 원고를 전면 수정했죠. 네, 러시아가 그 노드스트림 1의 가스 수출을 예정대로 재개한다. 이게 로이터 기사인데 이 로이터가 어떤 소식통을 러시아 가스 수출에 정통한 소식통 몇 군데를 인용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터빈 고치러 갔다가 고쳐서 오긴 왔는데 이제 온다. 비행기 탔다. 그럼 까지. 오면 러시아도 다 고쳤으니까 예전처럼 주는 거였는데 네. 안 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우리가? 터빈이 올지도 몰랐고 터빈이 캐나다가 올 안 거라, 보낼 네. 줄 알았다. 네, 올지도 몰랐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행방도 묘연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 오면 다 완전 재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건 러시아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사실은 캐나다에서 터빈을 안 주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도 자꾸 캐나다 핑계를 대면서 뭐 안 하는데 어쩌라는 거냐,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뭐 이런 심정도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는데 터빈이 왔어요. 그러면 그 터빈이 왔는데 러시아가 이상하게 그래도 잘 안 되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일일 그 수송량 평상시에 그거만큼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사실 지금 17일에 서빈이 독일행 비행기에 탔다. 거기까지는 나왔고. 거기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열흘간 공사를 할 거였고 가지고 내일 21일에 재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저 뉴스로는 재개될 수 있을 것 같다. 재개될 거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표가 지금 러시아가 그 노드스트림 1의 용량을 줄인 후에 그 유럽 기준에서 가스 가격이 네. 줄인 후가 여기거든요. 네. 딱 올랐네. 예, 여기 공사 시작했을 때쯤이에요. 80에서 용량 확 줄이고 지난달이거든요. 공사 시작한 건 여기고요. 그러니까 예. 용량을 줄인 데쯤에 이제 확 올랐어요. 계속 상승했는데 그 제가 아까 여기 부분이 네. 그 이거 시간당이거든요. 예. 기사가 다시 재개될 것 같다. 하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다. 가격 뚝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네. 조금은 하여튼 그래도 많이 비싸졌네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소식통에 의하면 일일 평균 그 수송량에는 못 미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노드스트림 1의 공급이 끊기는데 왜 이렇게 벌벌벌 떠느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독일의 겨울철 난방이 불가하다는 거. 이렇게 되면 진짜 정말 찬물로 샤워네. 찬물로 샤워하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생산이 어려워진다는 거. 불가하다는 거. 에너지 없으면 뭐든 다 불가죠. 그렇죠. 천연가스를 이용한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가스 흐름 중단되면 굉장히 심각한 그 생산 감소 겪을 거다. 네. 그래서 뭐 UBS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스 공급 중단되면 독일 경기 침체 와가지고 내년 말까지 GDP가 한 6% 정도 감소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고 뭐 세계 공급망 충격도 2.5배 정도 커질 거다. 그런 게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독일은 싼 에너지 가지고 되게 유리하게 경제 발전했던 거네요.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는 맨날 액화 천연가스 갖고 오느라고 힘들어 비싸게 갖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독일의 그 최대 철강 업체 중에 티센크룹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티센크루프. 네, 크루프라고 하세요. 네, 티센크루프. 네. 루프 빼고 묵음 거기 저 엘리베이터도 만들던데. 맞아요. 엘리베이터 근데 유명하죠. 이 회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회사는 그 공정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없으면 생산 설비 가동 중단해야 되고 기술적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세계 최대의 화학 회사 있거든요. 바스프라고 있는데 네. 여기는 가스 공급량이 평소 대비해서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분해 설비가 있는데 그게 가동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 기업들은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렇게 천연가스가 없어도 대체 연료로 가동할 수 있는 설비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런 그 천연가스를 소비하는 화학 기업 중에는 거의 한 2~3% 정도만 대체로 갈 수 있는 설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천연가스가 끊기면 정말 전면 독일은 중단. 답이 없다. 답이 없겠죠. 큰일군요. 답이 없지. 독일은 액화 천연가스도 갖다가 못 쓴대요. 그것도 터미널이 없어서. 없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나무 하러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 주에 에너지를 좀 많이 소비해야 되는 기업들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화학 기업이라든지 뭐 철강, 금속 뭐 이런 거에 이제 지원금, 보조금 좀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사실은 독일 안팎에서는 독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가스가 없거나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아서 경쟁력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예.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는 사업의 그런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렇지.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 투자하기가 안 좀 되면. 그러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게 있고요. 이런 소식이 있었다는 거 알려드리고 조금 별개의 얘기이긴 한데 가즈프롬 나온 김에 살짝 언급을 드리면 그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이 러시아하고 네. 이란이거든요. 예. 근데 요 둘이 이제 깐부를 맺었어요. 언제요? 어제요. 어제요? 네. 그래서 이게 연합을 맺고 예. 이제 함께 가스전 개발 같이 하고 뭐 LNG도 뭐 하고 뭐 종합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 혼합이 아니라 담합 같은데? 그런 걸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중동에서의 입지를 좀 다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아 진짜 유럽의 에너지 뉴스는 하루하루가 끝이 살벌해요. 없네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기사도 봤어요. 독일이 음. 원전을 원래 독일이 이제 특히 유럽에서도 원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터프한 제일 제일 강하게 없애야 된다고 제일 잘난 척했죠. 주장하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원전 하는 것도 원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할 수도 있다. 뉘앙스를 살짝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가스가 없으면 다 사와야 되거든요. 전기를. 그나마 그래도 독일은 옆 나라에서 사올 수도 있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아니고 프랑스나 프랑스에서. 뭐 다른 나라들에서 네. 사오기는 하거든요. 그나마. 근데 뭐 비싸겠죠. 그 대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요. 네. 예. 그 중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나 상환 안 할래 배째 하고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것도 되게 네. 우리나라 되게 이슈거든. 돈 빌려서 이제 선분양을 받아놨는데 예. 아파트가 기한이 돼도 내 손에 안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돈을 왜 갚아? 그러면서 지금 보이콧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시위 사진이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 중국 정부가 이 시위 사진에 올라오는 족족 다 삭제를 하고 있다. 예. 그런 이거군요. 썰이 있는데 예. 이거는 뭐 확인된 바가 아니니 정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아무튼 저는 시위 사진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CNN이나 이런 언론 보도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못 갚겠다. 못 갚겠다. 네.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탕감하라. 뭐 탕감? 아 예민한 주제인데 그거. 이런 건데 네. 기사를 하나 보시면 네. 중국 정부가 주택 구매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대출 이자 납입을 당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정부가 은행들한테 야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원금 이자 안 내더라도 당분간 뭐라고 하지 마. 쫓아가서 달라고 하지도 말고 신용불량 등록하지도 말고 알겠어? 이렇게 지시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런 의미예요. 정부가 네. 근데 못 사실은- 갚겠다고 하는데 그래 갚지 말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와. 돈을 빌렸으면 원금하고 이자를 제때 갚아야지 왜 그걸 정부가 나서서 면제해주라고 그러고 봐주라고 그러지? 은행은 빌려준 돈인데 받아야지. 그 은행이 무슨 죄예요? 네. 근데 이 사연을 이해하려면 사실 관련한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네. 알아야 돼요. 앞에 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요즘에 중국 부동산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뭐 얘기 네.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 헝다그룹 비롯한 어떤 부동산 개발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 건설사, 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선분양을 해요. 음.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분양 받으면 계약금 내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제 차근차근 중도금 내죠. 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건설 회사들은 고객 돈으로 그 고객이 살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그렇죠. 예? 다 네. 짓고 그럼 잔금 받아서 딱 치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좀 달라요. 중국은 차근차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짓기도 전에 잔금을 다 줘요.
아 미리 다 선납을 다 합니까? 다 주고 기다려요. 선불이구나 선불. 와. 어차피 중도금은 대출이니까 네. 아, 은행에서 은행이- 대출 받아서 줄 건데 네, 은행이 은행이 한꺼번에 주는군요. 한꺼번에 다 그냥 보내버려요 건설사로. 그래서 건설회사는 그 돈으로 뭐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공사 현장에서 땅을 사기도 하고 아, 이 아파트 잔금이 A라는 먼저 거 한꺼번에 아니고. 들어오니까. 네, 딴짓 막 해요. 다른 아파트 막 짓기도 하고. 아. 네, 근데 고객 돈들이 막 섞이겠죠. 근데 이제 돈이 섞이든 말든 어쨌든 내 아파트만 다 지어져서 내 손에 쥐어주면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그동안에. 네. 이제 중국 부동산 회사들이 워낙 부채를 끌어당겨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열심히 팔고 또 돈 들어오면 또 넓은 땅 또 사고 또 분양하고 또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작년에 그 부동산 회사들 구조 조정을 좀 해야겠다. 네. 너 레버리지 너무 쓰지 레버리지 마라.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규제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회사들에게 빌려주던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망하는 케이스들이 예. 좀 부동산 나오죠. 개발회사들. 그래서 헝다그룹도 비슷한 많이 거죠. 계속 네.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짓다가 망하면 돌려줄 수 없잖아요. 예. 그 돈을 이미 낸 돈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아파트가 안 지어지는구나 아예 돈이 안 없으니까 지어지니까. 회사가 돈은 많아. 받았는데 은행으로. 근데 이건 다른 데 회사는- 땅 사느라고 썼고 회사는 부도났어. 이 아파트는 또 다른 데서 돈 받아서 지으려고 했는데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돈을 분양금을 다 냈는데 아파트는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면 이제 다 돈을 날리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이제 이 업계 자체의 돈이 이제 말라버리는 거죠. 예. 안 돌아가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화면 보시면 네. 아파트가 거의 짓다만 아파트. 저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밑에 헝다라고 써있네요. 네, 맞아요. 헝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에버그란데. 네. 근데 이제 이 분양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아서 분양가 다 지불했을 텐데. 근데 왜 안 지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안 갚을래. 이런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곳이 나왔는데 네. 중국에서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를 보시면 화면 보시면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약 90개 도시에서 최소 301개 프로젝트로 확산되고 있어요. 안 갚아. 와. 안 갚아 하는 거 보이고. 아파트 멈춰져 있고. 점 찍은 데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윈도우 98님이 중국의 둔촌주공이야?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정부가 해결하라. 뭐 이렇게 되면서 뭐 대체로는 그렇죠. 이번에 둔촌주공도 그래서 정부가 해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국토부 앞에서 막 시위하기도 네. 하고 서울시가 빨리 네. 중지하라 이러죠. 결국에는 네. 뭐 금감원도 갔다가 뭐 정부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네. 중국인들은 절대 정부를 욕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냥 돈 빌려준 은행에 가서 시위를 해요. 돈을 안 갚겠다. 네. 그러니까 아니면- 은행이 무슨 죄냐 이거. 아니면 이런 뭐- 상황에서. 은행은 진짜 헝다그룹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뭐 항의를 하죠. 예.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헝다에 갔다가도 헝다에서 제가 이러저러해서 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못 갚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정부한테 화살이 가가지고. 네. 근데 중국은 절대 그러지 아, 않아요. 그렇죠. 중국 공산당한테 뭐라 그러면 끌려가면 어떡해. 그래서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의 시위 방식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예. 굉장히 중국 사람들 스마트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정부를 향해서 공격을 하면 바로 진압을 당하는데 예. 정부가 아닌 뭐 헝다나 은행으로 하면 그 오히려 좀 정부가 묵인하고 인정을 해주거나 그 목소리를 들어줘요. 아하. 스트레스 거기다 풀어라. 네, 그래서 이 뉴스 같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중국 정부가 주택 구매자들 달래기 위해서 대출이자 납입 당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완화적으로 해주고. 네. 자식들 은행 좀 해주지. 은행이 잘못은 아닌데 정부가 야 그럼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럼 너희 잘했다 그러면 뭐 시진핑 형이 잘못한 거냐 그럼? 그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시위의 이유가 사실 아파트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사실은 알죠. 총체적으로 시진핑 정부에 대한 반감이 좀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푼다고 보고 그래 차라리 그렇게 풀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풀어. 그렇게 푸는 친구들은 또 정부가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푸는 친구들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정부가 도와준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원금 받지 마라 그러면 야. 뭐 이자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좀 옹호해주고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이 기사에서 발췌한 건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중국인의 집을 살 때 이 Chinese home buyers usually put the whole family's resources to buy a home이라고 돼 있는데 패밀리스 리소스를 네. 다 홀 끌어들인다. 맞아요. 그 중국은 집을 하나 살 때 은행 대출도 받는데 나머지 돈은 온 가족들한테 다 빌리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네, 우리도 그렇게 뭐 그렇죠. 마련한 집이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들의 돈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그러면 시진핑 정부가 이걸 방치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아파트 거죠. 한 채 지금 이모 삼촌 돈 뭐 다 걸려 있는 다 거네요. 걸려 있는 네. 거죠. 아니, 보통은 집이 제일 큰 자산이니까 자기의 저게 문제가 되면 제일 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제 11월쯤에 이제 공산당 그 회의 네, 있잖아요. 23년임. 네. 사면임 사면이 결정해야 앞두고 되는 있으니까. 그 회의가 있으니까 그걸 앞두고 지금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옹호를 좀 해주고 있는. 그래서 이런- 상감을 진짜 실제로 해주려고 하는데 상감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 이자 안 갚더라도 원가 안 갚더라도 되도록 네, 그래서 상감? 지금 상감까지는 아니고 이런 상황을 숫자로 보여준 게 블룸버그에서 있었는데 네. 화면을 보시면 지금 2조 위안 2조 위안어치의 대출을 지금 안 갚겠다고 하고 있다. 저 상환 다 더하면. 거부로 영향을 받을 모기지 규모고요. 예. 그다음에 46조 위안 그러니까 중국 전체 모기지 규모죠. 모기지론. 그러니까 네. 46조 중에 2조 정도가 안 갚겠다 저런 얘기 나오고 있다. 대략 말이 한 46조지 46조면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이에요. 네. 한 5% 정도의 모기지 대출이 지금 들썩들썩 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버 15는 모기지 부실로 프로젝트가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도시 순대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예, 지금 거의 뭐 90개 정도까지 늘어난다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아파트는 후분양을 해야 되나 봐. 다 직구를 해서 파는 걸로.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사도 그래서 뜨는 겁니다. 그 화면 보시면 시진핑 주석이 이런 상황에 지금 거의 맞닥뜨리고 있다. 예. 이런 처해져 있다.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은행주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뚝 은행이 떨어져. 무슨 죄냐? 무슨 죄지? 은행이 다 떠안고 있는 건데. 건설회사에 돈 떼요. 주택담보대출로 소비자들이 또 안 갚겠다고 보이콧해서 떼요. 그러니까 예. 이게 떨어지죠. 예. 최근 들어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아파트 지으면 선분양까지는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하니까 왜 당- 돈을 한꺼번에 줘? 왜 그래. 한꺼번에 줘? 그래. 이 뭘 제도를 믿고? 왜 안 고쳐? 그러니까 한국처럼 기성 보고 공도금이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4층까지 올라갔으면 얼마 주고 그렇지. 15층까지 올랐으면 15층 어치만 주고 도배 시작했으면 좀 더 주고 이렇게. 네, 그런데 중국 정부도 그래서 작년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낸 돈을 그 에스크로 계좌에 이렇게 따로 두도록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 규제를 최근에 다시 풀었어요. 왜요? 네.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돈을 거기다 두면 그 건설 회사들이 그냥 픽픽 쓰러지는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부동산 규제 너무 그러니까 방만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규제 중에 하나로 그 에스크로 계좌도 들어갔던 거군요. 근데 몸 쓰러지니까 안 되겠다. 옛날처럼 돌아가자.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이 그렇지. 안 땅을 되니까. 사야 또 아파트를 또 짓고, 또 짓고. 지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지방 정부도 돈 벌고 하는데 그렇죠. 중국은 사실 에스크로에 처음에 시작할 때 묶어놓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 지방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을 땅을 임대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분양금 받고 다시 뭐 투자금 받고 짓고 우리나라는 그럴 때 땅 살 돈을 초기에 PF 대출이라고 증권사나 네.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땡겨 주는데 중국은 그런 데 없으니까 이제 건설회사들이 요즘 엊그제 분양한 분들의 잔금을 갖다가 쓰는구나 그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다. 뭐 이거 규제를 푼다고 했다가 안 푼다고 했다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나온 뉴스가 아까 그 시위 보이콧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이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보시면 중국 정부가 은행들한테 건설 회사도 살려라. 안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난리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은행들은 모기지 불매 운동이 경제를 위협함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은행들로 피해가 집중되고 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은행 가서 현금 찾아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뱅크런. 네. 그래서 소형 은행 주가가 계속 안 좋다가 방금 보이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중국 지방 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생긴 돈으로 그 돈을 소형 은행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은행 주가가 살짝 반등.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은행들은 어떻게 하니까 그건 정부가 메꿔줄게. 그래서 똑같네 어디든. 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거품으로 좀 경제를 키우려고 했다가 예. 그 거품이 문제가 되면 돈을 찍어서 정부가 나서서 좀 해결을 하는 모양새가 중국에도 일어나고 있다. 야. 네, 뭐 이런 뉴스를 하는데 또 재밌는 뉴스 하나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혼날 것 같아. 아니 사진 자료를 되게 많이 했는데 왜 정부가 도대체, 왜 자꾸 그 탕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선홍 기자 그 취재했으니까 또 1시간 동안 하고 그러니까 시간 줄어들고 오늘 그 재밌는 거 못 듣고 이 여름 폭염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진짜. 그러니까 근데 하긴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가을에 쓰죠 가을에 더위 끝나면 이 사진만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사진만 제가 빨리빨리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보여줘요. 이거 영국이 재밌어요. 지금 네. 굉장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 지금 거의 이걸 보시면 40도 막 이래요. 코닝스비 뭐 이런 데는 40, 뭐 헤스로 캠브리지 40도 다 40도네. 이게 얼마나 더운지 그 영국 뉴스들 신문의 일면이에요. 저 아저씨 너무 저 아저씨는 네. 더워 보이긴 한데 모자를 좀 이 모자만 봐도 으악 할 수 있잖아요. 저걸 쓰고 있으면 덥지. 이 모자 네. 진짜 곰털이거든요. 예. 와. 진짜 곰털이에요. 이렇게. 와. 다 저게 일면 사진이군요. 네, 다 일면 사진입니다. 어우 진짜 덥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사진인데. 예. 네, 이 영국이 사실 40도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뭐 서부 같은 경우에는 뭐 45도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정말 덥잖아요. 근데 예. 네. 영국이 뭐 그렇게까지 난리야? 거의 비상사태를 선언했거든요. 네. 그러는 이유는 영국이 평상시엔 이렇게 더운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짤도 돌아요. 보시면 재밌는 것 때문에 좀 보여드릴게요. 예. 지하철에서는 물병을 꼭 들고 다니세요. 아. 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핫 강아지 여자가. 산책. 예. 하지 마세요. 강아지 산책 시키지 마세요. 만약에 시키려거든 여러분이 새벽이나 퍼코트 밤에나. 입고 신발 신지 않고 나가보세요. 그럼 왜 강아지 산책 시키면 안 되는지 알게 될 너무 거예요. 바닥이 발바닥 뜨거우니까. 뜨겁다. 강아지 발바닥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했거든요. 털 많아서 더워서 안 된다. 네, 그래서 상점들 문 닫았고 폭염으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네. 저거 모래놀이 네. 하던 거가. 어머나 철로 휘었네. 네, 철로도 휘고 예.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템스강 다리 같은 데 쇠사슬이 막 이렇게 있는데 태양열에 이렇게 달궈질 거를 대비해서 호일도 싸놓고 막 그런데요. 아하. 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아까 제가 여기도 도로가 완전히 휘고 세상에 너무했다. 활주로도 결함이 생겨서 비행기 못 뜨고 열차 운행 중단되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야. 근데 영국에는 에어컨이 많이 없다면서요? 영국에는 7월 한여름에도 평균 온도가 23.5도 이럴 정도로 굉장히 선선해요. 좋은데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표가 있대. 이게 영국 평균 기온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7월에 제일 더울 때도 이 정도 25도가 안 돼요. 네. 네. 원래 여름에도 저거밖에 안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가장 추울 때도 섭씨 영하 10도 미만으로 안 내려가고 가장 더울 때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는데 네. 지금 40도를 찍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도 40도는 넘기 힘들겠지라고 했는데 확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 전체 가정 중에서 한 5% 미만만 에어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에어컨이 없어요. 40도인데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삽니까? 런던 지하철에 에어컨이 생긴 지도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점점 더 조금씩 더워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들이 이 40도의 온도를 버틸 수 있는 거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프라들을 다시 구축하려면 이 영국 교통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한 10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구축하려면? 그 버틸 수 있는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려면 40도에도 철로 버틸 수 휘지 있도록 않게 하고 철로도 그렇게 다시 만들고. 만들려면 네. 근데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뭐 이런 곳들도 포르투갈 이런 곳도 굉장히 덥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 마지막으로 보시면 예. 네, 지금 스페인에서 실려가고 있고 아이고. 강은 마르고 있고 스페인은 그러니까 47도? 네, 산불이 이렇게 나고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지면 온도가 스페인이 59도 뭐 40, 프랑스가 48도 넘어섰다는 트윗인데 이건 야. 대기 온도 아닙니다. 지면 온도. 지면 온도가 네, 그러니까 열섬 현상 있다는 거죠. 진짜 밖에다 계란 넣어놓으면 있겠다. 네. 진짜 아까 전에 그 강아지 너무 진짜 뜨겁겠다. 그죠. 맨발에. 네. 야. 그래서 저렇게 기후 달라지고 그러면 농사 망칠 텐데. 맞습니다. 농사도 그래서 망치죠. EU에서 유럽에서 이제 가뭄이 사상 최악이 될 것 같다. 아, 큰일이네. 그런 경고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영국, 유럽이 좀 유독 심해 보인다. 심하고. 그래서 심하다. 네, 그런 사진 자료들 듬뿍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는 뭐 날씨가 더 나쁠 수가 없기 때문에 킥하게 봤네 그래도. 뭐 특별하게 더 고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원래 나쁜 날씨여서. 네. 저희가 어릴 땐 이거를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배웠으니 난 우리나라 날씨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빠. 그래도 요즘 더 덥네요 유럽이 세상에. 그러네요.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갑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